네, 지금부터는 국내 증시 투자 전략 함께 해답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자, 기다렸던 7월 FOMC 결과가 나왔습니다. 역시나 기준금리는 예상대로 동결이 됐고요. 파월 의장은 물가 둔화 지표가 계속해서 확인이 될 경우 9월에는 금리를 인하하는 안을 상정할 수도 있다라고 밝히면서 이제 9월 달 금리 인하 가능성이 조금 더 가까워지는 대목이었습니다. 자, 이 때문에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특히나 어제장에서 물론 뒷심을 발휘해 주긴 했지만 그래도 본장에서 조금 낙폭이 컸었던 엔비디아 오늘 돌연 10%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자, 이와 더불어서 퀄컴과 메타까지 호실적을 발표했고요. 어제 일본은행에서 또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서 엔화가 강세를 보였었는데 이와 연동돼서 또 우리 원화도 강세를 보이면서 환율은 15원 넘게 빠지면서 마감했습니다. 자, 이 모든 지표들이 이제는 국내 증시에서 퐁당퐁당이 아니라 오늘장만큼은 퐁퐁으로 뛰어오를 수 있지 않나라는 소망으로 귀결이 되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또 우리가 이렇게 안심하기는 또 일러 보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반도체 때문인데요. 일단 기쁜 소식 먼저 공유를 해드리면 어제 장 막판쯤에 바로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미국이 대중국 반도체 수출을 규제하는 장비를 규제하고 있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이 가운데서 동맹국들은 좀 예외를 주겠다라고 밝힌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 대한 수출길이 막힌 줄 알았는데 중국의 길이 다시 열리나 싶은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가장 많이 장비를 수출하고 있는 네덜란드죠. ASML 그리고 일본 기업들의 수혜가 기대되면서 일본 증시에서 반도체주들 막판에 뒷심을 아주 크게 발휘해줬고요. 이 영향 우리나라 증시까지 더해줬습니다. 그런데 돌연 오늘 새벽에 갑자기 미국이 HBM 쪽으로 수출은 중국은 좀 하지 말아라라고 제한해둘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또 외신에서 그렇게 밝힌 건데요. 자,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오늘 조금 더 깊이 다뤄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또 플러스 알파 이슈와 함께 전문가들과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죠. 자, 그리고 석유는 하마스의 최고 지도자죠. 이스마일이 피살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하마스에서 이 피살의 배후를 이스라엘이다라고 지목을 하면서 중동 쪽에 내전, 확전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 때문에 유가가 급등을 했고 이로 인해서 흥구 석유는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고요. 건설은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에 댐 건설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까지 영향을 받아서 그 테마 안에서 대장부터 건자재, 아랫단까지 속속 시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짚어드립니다. 그리고 보험, 유통인데요. 사실 이 둘의 공통점은 금리 인하에 따른 수혜를 볼 수 있는 섹터로 꼽힌다라는 거죠. 그중에서도 유통은 정말 오랜만에 올랐는데 이 부분도 잠시 뒤에 브리핑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나왔던 FOMC 결과부터 조금 더 자세히 봐야 할 듯합니다. 사실상 이번 7월 FOMC 회의는 이번 당장이 중요하다라는 것보다는 앞으로 9월 달에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얼만큼 연준이 언급을 해주느냐, 얼만큼 그 신호를 강력하게 보내느냐에 포인트가 달려 있었는데요. 예상대로 기준금리는 동결이 됐습니다. 8회 연속 동결이 된 건데요. 파월 의장,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는 지표를 계속해서 확인할 경우에는 이제 9월에 우리가 금리를 인하해도 되겠다라는 안을 상정하겠다라고 밝힌 겁니다. 앞선 성명서에서도 위험 요소죠. 물가랑 고용 두 가지가 균형을 찾아가고 있다라고 밝힌 데 따르면 이 두 개를 합쳐봤을 때 이제 9월 달 금리 인하 거의 기정사실화된 부분으로 확인이 됩니다. 다만 그 인하 폭이 얼만큼인지 그리고 인하 횟수는 얼만큼인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앞으로 7월 그리고 8월의 CPI, 고용, 소비 등이 그 당락을 결정할 걸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시장은 금리 인하가 기정사실화되는 국면에서 어떤 전략을 세워봐야 할지 이것을 고민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은데요. 자,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 봤더니 금리를 인하할 경우에는 성장주가 통상 가장 크게 주목을 받았었는데 오히려 내수 방어업 쪽으로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데는
월가도 그렇고 우리 증권사들도 그렇고 같은 궤를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자, 공통적으로는 배당, 그러니까 금융주, 또 건설, 그리고 인프라나 필수 소비 쪽을 꼽을 수 있는데요. 빅테크가 사라진 이유를 조금 봤더니 최근에 오늘 퀄컴이나 메타를 제외하고는 빅테크 기업들 실적이 조금 부진하게 나오고 있고 그러면서 많이 올랐던 대형주보다는 소형주 쪽으로 수급이 이동하고 있다라는 점과 더불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면 아무래도 우리 반도체주 같은 경우에는 수출에 있어서 리스크가 더해지기 때문에 이 또한 불확실하다라는 측면에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경기, 방어 업종으로 좀 대응을 해보자라는 시츄에이션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자, 그 가운데 공통 섹터 몇 가지만 짚어봅니다. 자, 필수 소비재, 음식료, 화장품은 지금까지 너무 많이 다뤘죠. 근데 유통 쪽에서 조금씩 시세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현대백화점의 경우 리포트를 봤더니 상저하고 올해 예상이 되고 있죠. 상반기 끄트머리인 지금 2분기 실적까지는 조금 아쉬울 수 있지만 나중에 앞으로 하반기에는 고성장이 예상된다. 라고 하는데요. 자, 다만 아직까지 마무리 시점에선 좀 아쉽기 때문에 목표가는 하향 조정되고 있는 증권사들도 조금은 포착이 됐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현대 홈쇼핑 그리고 이마트였습니다. 자, 이마트의 경우에는 위메프 사태 소위 수혜주로도 꼽히고 있는데 그 밖에 일단 해외 쪽으로 점포를 많이 확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온라인 쪽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CJ 대한통운과 같이 협력을 좀 꾀했다라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받는 모습인데요. 어제장은 그래서 그런지 무려 4% 넘게 오르면서 유통주 안에서는 가장 큰 탄력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금융은 정말 입이 닳도록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일단 상반기에 밸류업에 대한 수혜로 그 기대감을 바짝 끌어가나 싶었는데 하반기 이제 실적 발표와 동시에 계속해서 구체화되는 밸류업 가치안들이 나오면서 주목을 받고 있고요. 또 이 밸류업을 실행할 수 있는 실적까지 뒷받쳐주는 상황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예대 마진까지 올라간다라는 측면에서 수익성 제고 쪽으로도 한번 노려볼 수 있겠네요. 자, 금융주 안에서 어제장에서는 생보사 쪽으로 탄력이 조금 더 좋았다라는 점 짚어드립니다. 자, 금리 인하 가장 최고로 수혜를 많이 받을 섹터 무엇인지 궁금해지는데요. 오늘 모실 두 분이 굉장히 재밌는 답변을 준비하신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끝까지 시청하면서 그 답변 좀 확인해 보시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건설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와 플러스 알파적으로 볼 요인이 너무 많습니다. 한마디로 대목이라고 표현을 해볼까요? 일단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 계속되고 있죠. 금리가 인하되고 나면 이제 부동산 투심이 살아나면서 주택시장 전체적으로 회복세를 보이는 거 아닌가라는 기대감과 함께 실제로 지표들도 우호적이게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의 주택 매매 가격들이 점점 오르고 있다는 건데 다만 확인할 부분도 짚어드렸었죠. 지방이라든지 그 주택 가격과 미분양은 아직까지 주춤하다는 점과 더불어서 부동산 PF, 고질적인 아픔으로 좀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이와 더불어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또 중국에다가 평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달라라고 좀 실제 액션을 표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타이밍과 참 잘 맞물려서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SG가 협력을 해서 우크라이나 재건 프로젝트에 참여를 한다는 소식이 시장에 활력을 더해줬습니다. 특히나 SG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개발한 아스콘을 바탕으로 현지의 법인을 설립할 정도로 굉장히 활약을 펼치고 있는데 이런 SG와 포스코의 해외 수주 역량이 더해진다면 앞으로 더욱더 큰 시너지가 발현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자, 이로 인해서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SG의 시세는 아직까지도 살아있다라는 점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 밖에 정부가 엊그제는 또 기후 대응댐을 건설하겠다라고 하면서 건설주의 탄력을 더 해주는 트리거를 제안을 한 건데요. 일단 신규 댐 후보지 14곳이 공개되면서 이 첫날에는 토목이랑 시공 쪽이 좀 시세가 분출이 된다 싶었는데 어제장에는 그 시세가 시멘트까지 번졌습니다. 왜 그럴까 싶어서 한번 찾아봤더니 댐 건설 과정에 조금은 해답을 찾을 수 있었는데요. 자, 먼저 순서들을 한번 쭉 보면
일단 댐 건설을 하기 위해서는 조사, 그 환경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겠죠. 그 기획과 조사를 거치고 나서 설계를 하고 나면 이제 땅을 파고 구조물을 설치하는 기초 공사가 진행되게 되는데 바로 이때 토목과 시공 업체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시세가 나온 걸로 예측이 되고요. 그러고 나면 이제 콘크리트와 안반을 사용해서 댐 본체를 건설하게 되는데 이때 필요한 시멘트라든지 시멘트를 운반하는 레미콘 기업들이 그래서 바로 어제 상승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수문과 배수를 설치하게 되고요. 안전검사를 끝으로 운영을 하게 되는데요. 자, 기후 관련해서 그리고 우크라이나 관련해서와 이번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 조금은 다르죠. 대형주와 중소형주 전략의 차별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에 대한 힌트는 잠시 뒤에 두 분께 얻어보기로 할게요. 끝으로 플러스 알파까지 확인해 봅니다. 자, 반도체 이슈가 정말 끊이지가 않네요. 일단 좀 정리를 해보면 어제 장에서 우리 반도체 그야말로 전약 후 강이었던 것 같습니다. 장 시작하면서는 엔비디아가 물론 말아 올려서 낙폭을 좀 줄이고 상승 반전이 되기는 했으나 AI 실적들을 봤더니 너무나 부진한 걸로 확인이 되면서 그 우려감이 전파가 됐었는데요. 자, 그런데 돌연 AMD가 또 실적에 있어서 선방을 해줬고 MS가 AI 지출에 대해서 논평을 하면서 다시금 말아 올리고 이에 대한 훈풍이 우리 반도체 주까지 이어진 겁니다. 이와 더불어서 간밤에 기준금리가 또 동결은 됐지만 9월 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전체적으로 기술주들 흐름이 좋았고 엔비디아가 10% 넘게 올랐다라는 점이 우리 증시 반도체주들의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인데요. 여기까지만 하면 참 좋겠는데 어제 참 막판에 나온 이슈들은 우리 기업들 측면에서는 좀 정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 앞서 시황판에서 잠깐 언급을 드렸었지만 미국이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을 규제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것을 동맹국에든 그래도 예외를 두겠다. 너네들은 좀 숨통을 쓰게, 숨을 좀 쉴 수 있게 숨통을 열어주겠다라고 밝히면서 막판에 일본 쪽의 반도체주들 그리고 우리 쪽도 조금은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뒷심이 더 발휘가 됐었는데 갑자기 오늘 새벽에 이런 속보가 나온 겁니다. 자, 블룸버그가 삼성, SK, 마이크론 등 대중국에 대해서 HBM 공급은 좀 제한하는 것을 검토 중인 걸로 알려진 건데요. 자, 물론 최종적으로 결정이 내려진 건 아니라는 측면에서 아직까지 좀 실망하기는 일러 보입니다만 어쨌거나 여러 가지로 지금 이슈가 뒤얽힌 상황에서 정리는 좀 필요해 보입니다. 자, 오늘장 반도체주 흐름 이런 혼재된 소식들을 딛고 그저 좋은 흐름만 받아갈 것인지 이 또한 잠시 뒤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전문가들과 함께 의견 정리하러 가보시죠. 네, 목요일 아침입니다. 이지스탁 이지은 대표, SP인베스트먼트 이주호 본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또 펀스탁이라고 할 뻔했어요. 네. SP, 예, 좋습니다. 자, 간밤에 나온 FMC부터 해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뭐 예상대로 나왔습니다. 네, 예상대로 나왔는데, 어떻게 될까요? 일단 오늘 시장에 미칠 영향은 일단 미국 증시 흐름을 받아서 좋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제 금리 인하 수혜 섹터 찾으면서 가만히 자리 잡고 있으면 될까요? 일단 반도체 이슈는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잠시 뒤에 따로 여쭤보도록 하고요. 금리 인하 수혜에 대한 생각부터 궁금합니다. 이재현 대표님. 네, 일단은 뭐 금리 인하 수혜주, 특히 이제 미국 관련돼서 금리 인하 수혜주로 항상 많이 거론이 됐던 부분은 네. 대표적으로는 바이오 섹터가 시장에서는 가장 많이 좀 거론이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전 이번에 이제 자동차 관련돼서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자동차, 하고 예. 네, 있습니다. 일단 지금 이제 BOJ 같은 경우에도 금리를 올리면서 지금 일본 증시 쪽을 보면
수출 종목들은 하락을 했거든요. 네. 특히 대표적으로 도요타 같은 경우에는 하락세가 나왔는데 가격 경쟁력에 따른 약화에 대한 이제 실적 우려가 좀 반영이 된 거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도요타의 실적 발표를 바로 앞두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실적에서 살짝 삐끗하는 부분이라던가 우리나라가 좀 더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온다 한다면 이제 하이브리드 쪽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일본 관련돼서 이런 도요타의 약세에 있어서 우리나라에 대한 수혜 또한 좀 해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일본 쪽의 금리 변화 그리고 미국의 금리 변화에 있어서 양쪽에 대한 수혜를 가져갈 수 있는 게 무엇인가라고 봤을 때 자동차로 좀 압축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네. 했고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이미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금리 인하 수혜주로 꽤 긴 시간 동안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고 종목들의 흐름이 어느 정도는 많이 이미 상승을 해 있는 상황이라서 이번에는 이 금리 관련돼서 한번 자동차 쪽으로도 시선을 돌려보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저는 금리 인하 수혜라고 해가지고 뭐 성장주 쪽 소위 가장 대표적으로 말해 주시잖아요. 근데 되게 재미있는 자동차를 그것도 두 분 다 공통적으로 꼽아주셨는데 그러니까 엔화가 강세를 보이면 수출 기업들의 그런 가격적인 매력도가 떨어진다라는 측면인데 오늘 보니까 원화도 지금 강세거든요. 그래서 좀 혼란스러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보시겠습니까? 네, 저도 같은 섹터 보고 있는데 네. 이거는 사실 뭐 되게 상대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게 딱 무조건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렵지만 어쨌든 지금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충분히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어쨌든 어제 일본에서 금리 인상을 한 다음에 달러가 이제 가치가 좀 하락했단 말이죠. 상대적으로 달러가 약세를 보인다는 것은 원화가 강세를 보인다는 것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긍정적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지금 보통 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달러가 강세일 때 그럼 원화가 약세인 거죠. 네. 그러면은 수출을 많이 하는 기업이 좋은 건데 그럼 다시 달러가 약세가 되면은 그럼 수출하는 기업은 안 좋은 거 아니냐 그렇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수출을 많이 하는 기업이 안 좋을 수는 있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원자재는 싸집니다. 그러면은 달러가 약세를 보인다라는 것은 어쨌든 그런 원자재를 사와야 되는 기업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거죠. 그러면은 이제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 어쨌든 수입을 해가지고 뭔가를 해야 되는 기업들이 조금 더 좋은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서민분들께서도 이제 뭐 그 수입 물가가 지금 비싸가지고 많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개선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봤을 때 아무래도 저는 자동차 섹터가 조금 수혜를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단순하게 그냥 미국이 금리 인하했다고 해서 수혜를 받는다가 아니라 지금 일본이랑도 엮여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어쨌든 미국에 투자를 많이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자기네 금리를 올리면서 이제 미국에 투자했던 돈을 회수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럼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러면 우리나라가 오히려 일본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반사이익을 좀 받을 수도 있겠다. 근데 이게 사실 무조건 받는다가 아니라 예. 상대적으로 봤을 때 예. 지금 우리나라는 금리를 이미 올렸고 그러면 일본은 이제 금리를 올리기 시작한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제 미국이 금리를 낮추면서 우리나라는 낮출 가능성이 있다라는 전제 하에 좀 네.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네. 만약에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금리가 높을 때보다 금리가 낮을 때 자동차라던가 이런 고가의 그런 뭐 그런 것들을 구매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수출 기업이 안 좋을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더 많이 팔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러한 관점으로 네. 접근해 본다면 지금 여러 가지 매크로 상황 그리고 가격적인 주가적인 메리트로 봤을 때 대부분 금리 인하일 때 바이오라던가 뭐 유통이라던가 이런 쪽으로 수혜를 볼 것이다라고 생각을 네. 하지만 지금 자동차는 한번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주가적으로 봤을 때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고 이러한 수혜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자동차 섹터가 수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네요. 우리가 수출 국가인 이유가 결국에 우리나라 땅에서 나온 자원이 많이 네. 부족하기 때문인데 그 자원들 다 수입해 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출이나 수입 어디에 좀 포지션을 두느냐에 따라서 이게 메리트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좀 손해가 될 수도 있다라는 점. 너무 헷갈리긴 하는데 간단하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지은 대표님은 자동차에서 완성차를 보시네요.
네, 저는 이제 뭐 도요타랑 아까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네. 반대적인 수혜 가능성이 있는 쪽을 이제 현대차로 한번 잡아봤고요. 지금 뭐 완성차 업체들도 전기차에 대한 이제 뭐 약간 보수적인 전망치와 이런 계획들을 발표를 하는데 거기서 현대차가 지금 좀 더 돋보일 수 있는 것, 물론 그와 관련된 상황에 따라서 압력이라던가 그리고 어느 정도의 부담감을 전혀 해소할 수 있는 구조적인 환경은 아니긴 하지만 하이브리드 차량 쪽이 워낙 잘 팔리고 있고 지금 SUV 차량 그리고 하이브리드 차량 쪽으로 전환에 대한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적인 이런 트렌드적인 반영들을 긴박하게 잘하는 기업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네. 이런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매력도와 이런 부분들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 하이브리드 쪽을 잘 집중하고 있는 현대차 또 연내 IPO, 인도 IPO에 대해서 좀 성공시키겠다 그쵸. 얘기를 또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자금 조달이 또 가능하기 때문에 좀 더 주주환원적인 이야기들 나올 수 있는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현대차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살짝 최근에 좀 많이 빠져서 이게 과연 살아날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 가지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네. 일단 다시 한번 반등 탄력 노리기에 분할 매수 관점으로는 좋다라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다행히도 자동차란 섹터 안에서 종목은 좀 갈리네요. 우리 이주 본부장님은 부품주 보는데 부품주는 말 그대로 부품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마진을 올리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제가 너무 반박해서 죄송한데. 아니 그 기업 그 중에서 마진율이 높은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SL이라는 네. 기업인데요. 사실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 미리 저희가 상의를 한 건 아닌데 이게 공교롭게 잘 통하시네요. 네, 완성차와 딱 부품 이렇게 돼가지고요. 네. SL 같은 경우는 역시나 인도 IPO 기대감이 있고요. 특히나 이제 현대모비스가 인도에 진출을 안 하기 때문에 그쪽에 공장 있는 SL이 직접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기업이 자동차 부품주 중에 지금 올해 영업이익률이 9에서 10%대가 예상이 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자동차 부품주들의 영업이익률이 4에서 5% 정도를 감안한다고 한다면 거의 2배 가까이 높은 수준이라서 이러한 마진율에 대한 부분들 그거에 대비해서 주가는 지금 많이 빠졌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게 지금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인도 IPO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 지금 어쨌든 일본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수혜를 받는다고 한다면 저는 기술적인 반등뿐만이 아니라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봤을 때 SL 지금 보시면 좋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나마 그 안에서 또 매력적인 것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무래도 지금 조금 전에 나온 FMC보다 일본은행의 영향, 금리 인상 영향이 더 큰 것 같아요.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그렇다면 반도체는 어떨까요? 지금 간밤에 마감된 미장 상황이나 FMC를 생각하면 우리 기업들 오늘 조금 기대해 볼 만한데 장비 수출은 좀 호재가 될 것 같고 HBM 규제는 악재가 될 것 같거든요. 오늘 반도체 어떻게 반응할까요? 일단은 뭐 이 규제에 대한 부분은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굉장히 좀 독특한 게 HBM 쪽으로는 또 우리가 제재를 한다. 네. 근데 중국향 AI 가속기 쪽으로는 또 괜찮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따라 붙고 있는데 지금 삼성전자의 HBM3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를 통해서 중국 쪽에 이제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규제가 있을 거다라는 얘기가 없고요. 그리고 또 새 장비에 대한 이런 규제 부분에서도 동맹국 네덜란드와 한국과 일본은 또 괜찮을 수도 있다. 그래서 약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게 딱 맞다라고 하기보다는 시장에선 오히려 여기에 초점을 맞추기보단 지금 어저께 워낙 강하게 반등이 나왔잖아요. 네,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그래서 이쪽에 좀 초점을 맞출 것 같고요. 삼성전자가 어제 실적 발표를 하면서 좀 시기적으로 SK 하이닉스보다는 좀 좋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전반적으로 이제 알파벳을 필두로 연결고리로 봤을 때 SK 하이닉스는 좋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기대치라는 부분, 수익성에 대한 부분 때문에 좀 많이 빠졌는데 어제 삼성전자에서 실적 발표를 했고 물론 좀 긍정적인 평가들도 많았지만 그 이후에 HBM에 대해서 이제 3분기에 HBM3E가 양산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또 뒤이어서 나오면서 어제 좀 2% 이상의 상승에 마감을 했는데 오늘 딱 이 기조에서 엔비디아나 이쪽에서 또 좋은 상승 탄력이 나와서 오늘 전반적으로 반도체는 좀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이 흐름이 연속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장이 항상 해석을 하고 재료가 나왔을 때 뒤늦게 반응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엔비디아라던가 다른 종목들의 상승에 초점이 맞춰졌다가 혹시라도 다음날 뭐 제재 쪽으로 또 시장이 초점을 맞춰지게 된다면 또 하락에 대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빅테크 실적들이 아직 일정이 남아있는 부분이 있어서 네. 좀 더 확인을 하신 이후에 오늘은 좀 흐름을 지켜보시고 내가 뭐 분할 매수 관점으로 장기적인 측면에서 들어갈게요 하시는 분들은 괜찮지만 지금 당장의 반등 탄력을 노려서 수익을 이렇게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은 일단 좀 저는 약간은 관망하면서 지켜보자. 네, 상황을 두루두루 좀 살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잠깐 그거 하루 올랐는데 갑자기 이런 이슈 나오니까 괜히 조바심이 들어서요. 본부장님은 좀 의연해 보이시는데 어떻게 보세요? 좀 비슷한 의견인데. 좀 지켜보자. 네, 왜냐면 예. 지금 최근에 하이닉스 주가가 빠진 배경에 있어서 외부적인 요인이 큽니다. 뭐 네. 애플이 구글 TPU를 사용한다라든가 뭐 이런 이슈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 엔비디아 거 안 쓰고 구글 거 쓴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AI 칩을 사용하는데 HBM은 무조건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어쨌든 지금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HBM 만드는 기업이 크게 세 군데밖에 없는데 그러면은 구글 칩을 쓰던 엔비디아 칩을 쓰던 뭐 어떤 걸 쓰던 간에 HBM을 공급을 할 거란 말이죠. 그죠. 근데 지금 보면은 이미 애플은 5월 달부터 뭐 오픈 AI라던가 구글 쪽과 뭔가 협업을 해서 뭔가를 진행하겠다라는 맞아요. 뉴스가 계속 있었어요. 예. 근데 그게 이제 7월 달에 이제 그런 새로운 뉴스가 나온 것처럼 막 이렇게 느껴지고 또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가격적인 부담감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단기간에 저렇게 빠졌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렇다 한다면 지금 시장은 어떤 실적이라던가 이런 것보다는 외부 이슈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매크로 불확실성도 크고 대선 레이스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많다 보니까 저는 이제 심리적인 부분이 더 크게 작용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오늘도 주의해야 될 게 그럼 그동안 많이 빠졌는데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최근에 변동성이 굉장히 크잖아요. 네. 그럼 이 부분을 봤을 때 물론 오늘 우리나라 증시도 강하게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이 부분이 조금 더 부담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상승폭 자체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또 윗꼬리에 당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 그럼 변동성이 클 수가 있다라는 점을 좀 참고하시면서 어쨌든 또 내일 새벽에 애플이랑 아마존 실적 발표할 때 또 어떤 얘기가 나올지 모르고 어떠한 변수가 만들어질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하시기보다는 조금 뭐 내가 만약에 이미 많이 가지고 계신다 그러면 어느 정도 좀 비중을 덜어내시는 것도 필요하다. 그리고 만약에 신규 접근을 하시겠다 그러면 너무 많이 들어가지 마시고 네. 조금 분할 매수로 좀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는 전약 후 강이었다면 오늘은 또 전강 후 약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점, 그 제재에 대한 해석이 어떻게 시장이 받아들이느냐에 대해서 조금 반도체주 지켜보자라는 데에서는 결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 반도체 긴급으로 한번 여쭤봤고요. 끝으로 건설도 한번 체크해 볼까요? 건설은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되는 상황에서 재료들이 막 쏟아져요. 대목입니다. 이진 대표님, 건설주 대형주랑 중소형주랑 전략 좀 다르게 갖고 가야겠죠? 네, 다르게 가져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 이제 건자재라든지 인테리어 관련돼서 이제 미국 쪽에서 러셀이 오르면서 이제 소비재 관련된 종목들이 수급이 돌면서 첫 그게 트리거가 되면서 우리나라 관련돼서도 인테리어랑 건자재 관련된 종목들이 오르기 시작을 했고 그 이후에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그리고 뭐 댐 건설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 나오면서 건설주들도 같이 좀 움직이기 시작을 했는데요. 일단 여러 가지 우호적인 환경들이 한 번에 좀 마련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건설에 있어서 지금 강력한 매수 신호가 왔다라는 부분보다는 완전 소외됐던 섹터인데 이젠 좀 관심 있게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지만 다만 이번에도 이제 대형 건설주들의 실적이 의외로 좋았다라는 부분도 있지만 그 안에서 모든 종목들이 실적이 좋은 건 아니었고요.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갈리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오히려 건설 관련된 종목들은 좀 건드리기가 까다로울 수가 있고 댐이라던가 이런 부분들도 네. 약간의 이슈와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그쵸. 부분이라서 예. 좀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좀 실적이 잘 나오는 실적이 잘 나오는 이제 건설에 꼭 필요한 부분을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을 보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삼목 S폼이라는 기업 되게 잘 모르시는 기업. 약간은 생소하네요. 생소한 기업인데 우리나라 국내 이제 거푸집 관련돼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거푸집이요? 기업이고요. 오. 네, 이제
무슨 건설을 할 때 이제 우리가 벽이나 이런 부분 만들 때 틀 같은 걸 만들잖아요. 그 틀에다 이제 콘크리트를 부어서 이런 틀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부분이고,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 점유율이 40% 넘게 있는 기업에다 실적이 계속 지난해에도 좋았고 올해도 좋을 거라고 전망이 되고요. 주주 환원적인 부분들도 이제 막 크진 않지만 배당도 하고 있고 자사주에 대한 매입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좀 꾸준히 해오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기술적으로도 저는 좀 매력적인 자리에 있다라고 봐서 삼목 S폼이라는 기업도 좀 관심 있게 관심 종목 추가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관심이 없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름이 바로 외워졌어요. 삼목 S폼. 자, 우리 이조훈 부장님은 어떤 종목 보십니까? 건설 안에서. 저는 네. 한샘 가져왔는데 인테리어요? 네. 두 분 의견이 상당히 일치하시네요. 네, 뭐 공교롭게도 참 공교롭게. 그렇습니다. 미리 말 맞춘 건 아닌데 네. 지금 최근에 서울 및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라던가 주택 가격이 지금 상승하고 있고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금리 인하할 경우에는 원자재에 대한 비용 줄어들 수도 있고 건설주를 좋다고 하는데 저는 오히려 이러한 부분들이 이러한 리모델링이라던가 이런 쪽으로 조금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한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워낙 거래량이 적어서 변동성이 적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키포인트는 변동성 적은 종목들로 두 개를 가져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FMC도 나오고 네. 했기 때문에 좀 변동성 장세에서 대응해 볼 수 있는 맞춤 전략으로 그렇죠. 네. 가져오셨네요. 아우, 두 분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새벽에 바쁘셨을 텐데 저희는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